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4월을 마무리하는 주죠. 우리로서는 월봉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FOMC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위크라고 볼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때의 전략이 또 다음 한 달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 오늘의 코인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에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에는 다시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중으로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다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는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장은 이제 이런 지정학 리스크보다는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도 인텔의 강력한 실적이 또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또 FOMC 주간입니다. 금리 결정과 이에 더해지는 연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다가오는 목요일에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 우리 시장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대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죠. 그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우리 시장에서 메이저 코인들 견조한 흐름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코인들의 움직임은 다소 지루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 거래량이 뚝 끊겼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오히려 늘었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업비트의 총 거래 대금이 전날보다 10% 급증했는데요. 메이저가 주춤하는 그 틈새를 노리는 이 투기성 자금이 개별 알트코인으로 맹렬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해서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지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자본을 비트코인 등의 메이저 코인에 묶어두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다 보니까 빠르게 치고 빠지기가 쉬운 이런 가벼운 알트코인으로 단타성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조금이라도 안개를 걷어내는 날까지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저희 방송에서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로베이스, 오르카, 그리고 엔소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의 이목을 주말 동안에 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짚어봤던 내용처럼 확실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단타 매매를 위해서 자금이 조금 빠르게 순환되고 있다라는 걸 주요 원인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알트코인 중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붙은 코인들도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기대감이 더해졌다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단타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강해진 시장인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급락도 주의를 해야겠죠. 세 가지의 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급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은 추격 매수 급물이다.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메이저 코인들도 그래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3% 정도 상승하면서 78,500달러 위에서 흐름 잘 지켜주고 있죠. 일단은 77K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자리를 8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와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하죠. 그럼에도 메이저 코인들은 역시나 오름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세세한 의견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매주 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저는 일단 하이크립토에서 차트랑 현물 차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분위기의 흐름은 정말 좋습니다. 80K를 근접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살짝 내려오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코인들이 좀 이제 메이저 코인은 아니겠지만 살짝으로 솔라나 덱스 기반이었던 오르카라든지 제로베이스 이러한 코인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저희 정보방 안에서도 제로베이스를 추천으로 나가가지고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이 왜 오르는지, 왜 올랐을까, 왜 떨어졌을지 다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정보방 입장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정보 일단 먼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급등 코인들 그 안에서의 제로베이스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서는 이미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코인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쯤에 새롭게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코인들 정보방 안에서 새롭게 오픈해주고 있으시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는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가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FOMC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번은 거래량이 좀 돌아오지 않았고 이게 메이저 섹터들의 이제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기반을 다지는 솔라나 덱스 쪽에서 이제 볼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대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VC들이 이제 새롭게 협상이나 협력을 하면서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떠한 코인들이 오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 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 채널 거의 상단부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고 만약에 상승을 해본다면 80K라든지 뚫고 나가서 200일선의 안착보다는 한번 터치를 해주고 오는 게 살짝은 좀 좋은 흐름이지 않냐.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도미넌스 또 살짝 빠져주면서 이제 알트 코인들의 좀 순환이 좀 돌아야 되는데.
되는데 네.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눌림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오. 자리는 뭐 78, 뭐 75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러한 좀 지지선을 좀 잘만 좀 버텨준다면 뭐 82라든지 84K까지 좀 올라가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금 더 재차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200일선 부근이 지금 한 82K 정도로 예상이 되나 봐요.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점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제는 약간 우상향 흐름으로 바꿔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믿을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저 밑에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크립토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100%로 보이는 거고 이 왜 그렇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들은 다 상승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려면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일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도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1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 싸움인 거죠. 많이 내려가면 그때 DCA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좀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프로젝트가 좀 안 좋은 코인들을 잡았을 경우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메이저를 잡으셔야죠. 이럴 때는 뭐 비트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뭐 L2 이런 쪽으로 이제 L2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수수료가 좀 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L2는 이제 뭐 수수료 전략에 대해서 다리를 좀 연결을 해놓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수수료도 절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요즘에 악재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좀 해킹도 이슈도 있고 이제 뭐 프로젝트도 좀 어그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L2들이 아비트럼이라든지 옵티미즘 이런 애들이 올라가 준다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아비트럼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니스왑이랑 저는 아비트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아비트럼 그리고 유니스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부터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한 8월 정도까지는 지금의 장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한 발짝 떨어지셔서 관망하는 자세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확실히 메이저를 잡아야 할 기회다라는 얘기까지도 덧붙여 주셨죠. 이런 기회를 어떤 타이밍에 잡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움직일 때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역시나 아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조금 뚫어주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더는 2,500달러랑 2,600달러를 좀 무조건적으로 터치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돌파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재차 2,200달러라든지 2,000달러라든지 뭐 재차 하락에 대한 지지를 이제 확인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을 확실하게 넘겨주기만 하면 좀 이제 이더리움은 한 단계 더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단은 돌파를 실패하면 안 되겠죠. 맞죠? 정리해보자. 면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 미국, 이란도 계속 협상 테이블에 이제 계속 앉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도 진행 중이고, 뭐 FOMC에서도 저희 뭐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뭐 어떤 비둘기라든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의 상승 여부가 저는 조금은 남아 있지 않나. 이제 이걸 지나면 이제 이 시장이 좀 얼마까지 지지를 하냐. 저는 일단 상승은 좀 남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확실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조금 상승을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이 채널 안에서도 상방으로 많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여기에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2,400에서 2,500을 뚫어내야 된다. 이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여태까지는 오르는 것 같아도 뭔가 시원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실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2,400에서 2,500 돌파 이게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새겨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비트와 이더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다양한 이슈들을 오프닝에서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일 큰 뉴스는 이제 백악관에서 총기 사고가 난 건데 여기서 뚜렷하게 나올 만한 이제 뭐 이슈들이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게 네.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뭐 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확실히 정말 총기 사고라고 하면은 총격 사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일 경우에는 비트코인 엄청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때까지 했던 뭐 이력들이나 이제 또 다시 향할 행보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힘이 좀 약하지 않나.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조금의 이제 뭐 큰 말보다는 이제 뭐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이제 뭐 이 밑에 나오는 뭐 클라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30%에서 뭐 40%, 50% 올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이게 클라리티 법안 자체가 지금 뭐 SEC랑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코인베이스랑 뭐 서클사랑 이제 뭐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관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좀 행보가 좀 필요하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번 주를 떠나서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클라리티 법안은. 근데 클래리티 법도 약간 뭔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4월 들어올 때는 4월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5월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는 올해 통과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잊고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호재도 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막상 진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에이 이제서야 결국 됐네 이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간 선거쯤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한참 뒤로 미뤄졌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에서도 저희 뭐 먹을 종목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마음 편히하게 있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엔 DCA입니다. DCA가 낮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세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에서 투자이익 과세로 이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좀 과도하긴 한데 투자이익 과세가 훨씬 낮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 지금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코인 시장을 먼저 과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투자이익도 이거는 뭐 이제 뭐 몇 억 이상이라든지 3억 이상, 5억 이상의 투자이익을 과세를 해준다면 뭐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저희 같은 뭐 개미 투자자들한테서는 좀 굉장한 그래도 좀 좋은 좋은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쪽으로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그냥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뭔가 조금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 뭔가의 요인들은 있었는데 점차 멀어져 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클래리티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차라리 중간 선거 쯤에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언젠가는 통과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외의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가 살짝 들어 있었는데 여기를 조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한 번은 60 이상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드디어 6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60이 되니까 알트코인들이 반응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60이 넘어야 됩니다. 오. 60이 넘으니까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왜 그러냐면 테더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뭐 오르든 내리든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포인트가 몇 포인트만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이 이제 반응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누가 올까?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 아침에 브리핑 하신 대로 단타꾼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오른 코인에는 이제 단타를 좀 지향하지 않는다.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격 매수는 거의 이제 돈을 방탄- 잃는 지름길인가요? 그렇습니다. 헬멧을 안 쓰고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투자자분께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도 맞아요. 모릅니다. 거의 도박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막 80%, 90% 오른 코인에 들어간다는 거 저희는 절대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60일 돌파했습니다. 정말 좀 감축드리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60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테더 도미넌스가 저희를 이제 계속 괴롭힐 때 비트코인은 오를 때 도미넌스 올랐습니다. 네. 내려갈 때 내려갔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커플링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이제 좀 이제 살짝 왔다는 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도미넌스는 오를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이제 도미넌스도 떨어질 거고 테더 도미넌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좀 조금씩 뭐 떨어지면서 테더 도미넌스도 좀 떨어질 거고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저희 이 부분들을 노리셔야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도미넌스가 어떠한 뭐 섹터를 가졌는지 어떠한 이제 흐름을 가졌는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해 주셨던 이 도미넌스의 흐름이 정확하게 지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세계 최대 규모가 지금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좀 주시를 해봐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간의 축제입니다. 이제 유명 인사들이 이제 뭐 미래금융과 기술의 방향성들을 뭐 제시할 수도 있고 너 이거 우리가 좋은 거 개발했으니 투자할래?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축제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 메인 스피치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진 뭐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성이겠죠.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인사이드를 뭐 같이 공유하는 거고 네. 이게 뭐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AI와 결합을 할 건지, 뭐 아니면 수수료 절감, 아니면 은행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신제품 발표입니다. 오. 정책 방향과 네. 유명인들의 발언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뭐 이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들고 와가지고 정부랑 어떻게 협약을 맺고 이제 뭐 세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장기간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두세 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컨퍼런스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꼭 유심히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는 내용들로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뤄봤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컨퍼런스 안에서 나오는 우리 시장 자체의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보방 안에서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상승 채널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 채널이고 이 채널을 이제 살짝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해드릴 가격은 이 가격이거든요. 코인 봤을 때 이제 양봉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양봉을 한 번만 더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 이거는 25%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 토, 일 저희도 이제 히든 코인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온 게 저희가 제로 베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저희 정보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